미국 여행이나 출장, 이민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 끝까지 꼭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오집스 에릭입니다. 저는 한국 출장이 많을 때는 1년에 6번 정도, 거의 뭐 2개월에 이제 한 번씩이죠. 아마 집에서 쫓아내도 저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출장이 잦은데 이 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 입국할 때의 일입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 출장을 다닐 때는 이번에 입국할 때 또 나한테 무엇을 물어볼까, 그래가지고 출장 관련된 서류들 다 챙겨가지고 패키지화해서 보여줬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그냥 Welcome to your home, 아들 많이 보고 싶었지, 가족 많이 보고 싶었지, 그냥 그 한마디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 도착하기 전에도 입국 심사 시 거절되는 경우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미국 입국 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6가지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거짓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막상 긴장을 하게 되면은 본인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자나 이스타가 있으면은 미국 입국이 그냥 보장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정말 큰 착각입니다. 비자는 단지 미국 입국을 위한 첫 관문인 거예요. 입국 심사관은 방문 목적이 비자 발급 목적하고 다르거나 미국 안보에 위협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입국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국 심사관 앞에서는 체류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솔직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적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하다면 심사관은 즉각적으로 입국 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정말 힐링하려고 여행하려고 왔는데 나한테 계획을 제출하라고 계획 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입국 심사관 마음입니다. 그래서 관광비자나 이스타로 입국하실 때는 반드시 관광만 한다라는 또 계획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 점 잊지 마시고 입국하실 때 거짓말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체류 장소와 이 기간에 대해서 불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입국 심사관이 이스타로 왔다, 관광 목적으로 왔다, 그러면 어디에 머물 거냐고 물어봅니다. 때로는 친척 집, 때로는 호텔, 그 주소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입국 심사관은 그 주소까지 다 검색을 해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화까지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류 장소와 기간이 불명확하다라고 하면은 불법 장기 체류로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행 일정과 호텔 예약 정보를 프린트 하셔가지고, 그리고 친인척 집이라 그러면 그 주소 프린트 하셔가지고, 또한 왕복 비행기 티켓, 나는 여기에 계속 머무를 게 아니야, 장기 체류할 거 아니고 불법 체류할 것도 아니고 나는 한국에 반드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왕복 티켓을 끊으시면 조금 더 수월하고요. 그리고 나는 회사에 직장을 다녀, 한국에 모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돌아가야 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게 입국 심사관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미국에서 불법으로 장기 체류를 할 의도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입국 심사가 조금 더 수월해지실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건 어르신 분들께서 흔히 하는 실수예요. 여행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그럼 뭐 관광 목적일 수 있는데 잘못하는 대답이 뭐냐면은, 나는 손주를 돌봐주러 왔어. 아이들 보러 오시잖아요. 근데 이 돌봐주러 왔다는 말은 좀 삼가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간호를 하러 왔다, 삼촌이 일이 바쁘셔서 도와주러 왔다, 또 아이, 아까 이제 손주 보러 왔다라고 하면은 입국 심사관에 따라서는 이것을 노동으로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러 온 거예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돌봐주러 왔다, 일 도와주러 왔다, 이게 아니 이스타로 왔고 관광비자로 왔는데 일을 도와준다고? 그럼 일을 도와주다가 계속 여기에 머무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 체류 의심을 하게끔 하는 이야기 자체를 안 꺼내는 게 좋겠죠. 특히 이제 손주를 돌봐주러 왔냐는 이제 질문, 그러면은 네 라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 용돈이라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 자체를 불법 취업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삼가하시라고 꼭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 방문이 목적일 경우에는 일정 기간 가족들을 만나고, 그리고 본국, 한국으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건 뉴스에도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이스타나 관광 목적으로 왔는데 짐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자, 이스타 몇 개월 올 수 있죠? 3개월 올 수 있죠. 근데 3개월치의 짐보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짐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져왔다라고 이제 의심이 이제 들면은, 이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한국의 연예인 분이시죠.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상들을 많이 챙겨왔어요. 근데 그것을 단지 이게 와서 촬영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머무른다는 의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조금 원활했으면 됐을 텐데 그게 이제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입국을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타나 관광비자로 입국할 때 짐이 너무 많으면은 의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체류 기간에 맞는 적절한 짐을 챙겨 오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요즘 SNS도 검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SNS에 포스팅에 장난이라도 이민 의도가 드러날 수 있다, 불법 체류의 의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 올리지 마세요. 입국심사관은 이 SNS하고 소지품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적절한 내용이 발견되면은 입국 거절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난으로라도 나 드디어 미국 간다. 미국 가면 난 언제 돌아올지 몰라. 안녕. 저희는 장난스럽게 썼지만 이걸 보고 불법 체류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 이참에 미국 가서 눌러 살까봐 안 되죠. 네, 이 사소한 내용이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입국 심사관은 다른 의도로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난으로라도 이런 내용들을 포스팅하지 마세요. 그리고 SNS, 이메일, 카톡 등에 미국 방문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발견하셨다면 미리미리 삭제를 하고 오세요. 자, 그러면은 여섯 번째, 소지한 현금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하면 또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카드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미화 10,000불 이상을 가져오실 때는 당연히 한국에서 외환거래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단지 몇 개월 동안의 생활을 하러 오셨는데 생각보다 현금을 많이 가져왔다.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봐요. 너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지금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은 뭐 그것도 이제 명확하게 답을 해야겠지만 그게 생각보다 많다라고 하면은 의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하셔가지고 현금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해봅니다. 네오집스 꿀팁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꿀. 이 내꿀 시간은 뭘 할 거냐면은 미국 입국 시에 혹시라도 세컨더리 룸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저 가본 적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맛있는 반찬을 해주셨는데 밀봉을 제대로 했다 그랬는데 터졌어요. 냄새가 나다 보니까 세컨더리 룸으로 가서 저 다 열어보고 확인하고 나서 문제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오긴 했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또 굉장히 길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질문들을 또 많이 또 물어봅니다. 뭐 혹자들은 진실의 방이라고도 얘기하죠. 네. 경험 안 좋습니다. 세컨더리 룸에 가게 되면은 우선은 겁먹지 마세요. 그냥 한 번 더 검사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뭐 불법적으로 뭐 돈을 가져왔거나 뭐 마약을 가져왔거나 뭐 이런 거 아니라 그러면은 정말 조금 긴장을 이제 푸시고요. 다만 대기 시간, 뭐 인터뷰 시간 해서 뭐 최소 1시간, 2시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가게 되면은 이제 뭐 서류 확인을 할 때도 있어요. 혹은 랜덤 오딧으로 그냥 무작위로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간다라고 해가지고 큰 이슈가 발생은 안 될 테니까 그냥 한 번 더 검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는 그 심사관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심층적으로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까는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 있던 질문들을 더 많이 하고요. 또 소지품, 휴대폰, SNS, 내용까지도 또 철저하게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답변들은 또 이제 기록을 하게 돼 있으니까 모르는 질문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예스 하지 마세요. 통역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명확히 이해하고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민법 발견될 경우에는 입국이 거절되고 즉시 출국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진 출국 시에는 뭐 특별한 제재가 없지만 추방될 경우에는 5년간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한번 세컨더리 기록이 남으면은 차후에도 계속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입국할 때 나 또 가는 거 아니야? 분명히 사람들이 한 번 가게 되면 계속 간다라고 했는데 근데 저는 그 다음부터는 다행히 세컨더리 룸으로 가진 않았습니다. 딱 한 번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것도 복불복인 것 같아요. 큰 위반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능성은 높아져서 뭐 처음부터 안 가는 경우가 제일 좋습니다. 간단한 확인 절차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피하고 싶다면 미국 국토안보부의 DHS 트립 신청 기록을 확인하고 부적절한 기록을 삭제하거나 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의 방 가시더라도 겁먹지 마세요. 범죄만 안 저지르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말 미국 입국 심사 시 조그만 말실수 하나, 조그만 행동 하나로도 입국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실 때 지금 말씀드린 그 6가지 행동은 자제를 해주시고 계획서,
어떤 계획으로 나는 또 한국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돼 라는 거 철저하게만 준비해 오시면은 입국 심사가 보다 편안한 마음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도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오집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오집스 에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